안녕하십니까. 메탄 1, 2, 3,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메탄동 출신 배지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기회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5월 24일 금요일 수원시청 별관 1층 중회의실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의 정담회라는 이름의 수상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확대 간부 회의 수준의 수원시 공직자가 참석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분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 소년소녀 합창단과 찍은 사진을 보면 제22대 총선 수원시 5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일부 경기도의원 그리고 수원시의원이 참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제가 왜 김진표 국회의장님과의 정담회가 수상한 행사라고 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단 한 명의 경기도의원 또는 수원시의원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만 이랬을까요? 당일 행사 관련 경인방송 기사입니다. 국힘 시의원들 행사 초대 받지 못했다라는 소제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고 수상한 행사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님과의 정담회 행사의 목적과 과정을 되짚어 행사의 적정성과 이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행동의 적법성을 알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현수 제1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부시장 김현수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광역단체다 보니 대부분의 규정들은 중앙정부와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의전 편람에 보면 주요 인사에 대해서는 초청장을 발송한 후에도 참석 여부를 최종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원분께 물어보니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는 담당 과에서 모바일로 초청장을 보낸 뒤 참석 여부 확인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경기도에서는 일반적입니까? 제가 의전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전 편람이란 것 자체는 사실은 지침이나 아니면 이제 규정이라기보다는 의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참고 사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내부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면 서로 공문을 통해서 도의회와 도청이 업무를 분장 또는 조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때 행사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공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제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문체국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치러 왔었는데 꼭 공문을 그러니까 국장 이제 명의로 공문을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주로 이제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는 것은 과 단위에서 행사를 이제 그러니까 주관을 하기 때문에 과 단위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주관하는 과에서 주로 책임을 진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혹시 경기도에서는 특정 행사에 실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과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 등이 함께하는 행사가 자주 있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뭐 문화 행사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해당 문화랑 관련된 이제 뭐 담당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이제 뭐 만약 이제 지사님을 모시고 하는 행사라 그러면 사실 이제 관련 이제 위원회 이제 위원들도 이제 초청을 하고 그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실국장과 과장급 공무원 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행사가 아니라요. 경기도에 이제 속해 있는 확대 간부 회의급으로 볼 수 있는 그 수백 뭐 100여 명 정도 되겠죠. 아니면 그 이상 될 텐데 네. 그 인원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가 종종 있습니까? 그럼 주로 이제 간부 회의나 이런 경우 아니면 이제 지사님을 주관으로 하는 이제 각종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광복절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이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경기도랑 수원시가 아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본 의원은 임기 동안 수많은 수원시 행사의 지류 또는 모바일 초청장을 받았고 추후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해당 부서에 좀 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때로는 수원시 공무원분들께 즉답을 못 드려서 2번, 3번 전화를 받기도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행사를 주최할 때 수원시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연락을 취합니까? 일반적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이 행사에만 특별하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없고요. 의회에
통보를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연락이 가도록 부탁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직원들끼리 약간 소통이 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관련 내부 지침이나 규정이 뭐 수원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문을 통해서 뭐 시의회와 시청의 업무를 분장 또는 조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게 특별한 아까 일부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들이 참여를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공문을 보낼 수도 있고 직접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참석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렇게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그 초청장을 의회에서 대신 발송했다고 요청을 드렸다고 해주셔서 근데 그 공문을 보낸다는 협조 요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협조 요청에 따르고 그거에 대해서 업무 분장이 어느 정도 책임이 갈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의회에서 지침이 저희 쪽으로 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강조 지시까지 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경기도와는 다르게 수원시의 경우 공직자 행동률을 보면 대내 관계 부분에 어려운 동료를 돕고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특별히 강조되어 있어서 아마 공문으로 주고받는 것조차도 좀 그리고 뭐 사적으로 실무자끼리의 레벨에서도 하는 것조차도 좀 더 친화적이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요. 권정희 정책기획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정책기획과장 권정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진실 게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님 정담에 관련해서 두 차례 면담했고 첫 번째는 본 의원과 권정희 과장이 만나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권정희 과장과 담당 팀장 그리고 다른 시의원까지 4명이 만났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외에 이 건에 대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예, 시정 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본 의원과 만났을 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공문이 등장하는데 두 번 만났을 때 권정희 과장께서는 정책기획과 5622 2024년 5월 17일 공문을 말씀하시면서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문제 없다는 부분은 초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그때 당시 본 의원은 수원시의회 의전 계획서를 기준으로 초청장과 초대장을 주간 부서에서 보내야 된다고 했고요. 네, 지난해 5월에 온 공문에 의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 사무국에서 집행부로 5월에 보낸 공문에 의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답변서에 이제 새로운 공문이 나타나면서 전체 의원 초청 행사는 의정 담당관에서 의원에게 초청장을 전달이라는 문구를 찾아오셨는데 그럼 초청장 발송에 대해서 당시 입장과 지금 입장이 달라지신 겁니까? 동일합니다. 예. 단 전체 의원님들한테 개별 안내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려서 참석할 수 있게 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의회 사무국에서 지난해 5월에 저희 집행부로 공문을 보냈고 법무담당관에서 접수해서 저희 모든 본청과 구동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연락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행사 의무라는 거는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행사회 같은 경우에는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였고요. 그리고 지난해 5월에 의회에서 재강조 공문이 와서 모든 의원을 초청할 시에는 의전 담당관에서 초청장 전달로 되어 있는 공문을 명시되어 있는 걸 봐서 의회 공문을 보냈고요. 차후에 의원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모든 의원님들에게 개별 안내를 통해서 초청하지 못한 점을 그때 충분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정 질문에서 언급된 의원 초청 행사 개최 시 의전사항 재강조에는 초청장만 명시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참석 유무는 따로 확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석 여부에 대한 거는 없었고 초청장 전달 부분에 있었고요. 제가 요번에 의회 초청장 전달만 하고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참석 여부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말씀하시는 와중에 공문을 보내서 초청장을 대신했다고 하시니까 근데 의전 편람에 의해서 그리고 의전 계획에 의해서 수원시 의회가 주간 부서에서 초청장은 재강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네. 행사전 초청 내빈 참석 유무 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공문에 따라서 초청장은 재강조회 하셨으니까 뭐 초청장은 네, 네, 해결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지금 유선으로 아니면 네. 뭐 참석 여부를 전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전체 의원님들께 참석 여부 회신을 받지 않고 여부도 묻지 않은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개별 연락을 한 번도 안 하신 겁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같이 의정을 활동을 했던 지역구 일부 의원님께만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우리 죄송하게도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수원시 의원님들에게 안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그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첫 만남에서는 그 누구한테도 전화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첫 만남에서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어느 의원에게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그때 지역구 의원님을 말씀드렸고 둘째 날 의도를 갖고 했느냐의 질문에만 제가 의도를 갖고 안 했다는 말씀만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의원님들만 연락을 드렸다고 죄송하게도 그분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으로서 퇴임해서 제가 좀 함께 활동을 했던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혼자의 생각에 일부 의원님들께만 좀 안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의원분들은 전부 다 연락을 하셨습니까? 당초 계획은 있었으나 행사장이 아시겠지만 중회실이고 100여 명 정도 분이 안 들어가서 도의원님들께도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단 일부 의원님께서 행사를 알게끔 되셨다고 도의원 참석 가능하냐고 여부 전화를 주셔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몇 분입니까? 한 분은 오시겠다고 전화를 하셨고요. 한 분은 다른 데서 알게 되셨다고 못 오신다고 전화 드렸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오시겠다는 의원님 중에서 수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어떤 근황이 있어서 못 올 것 같다, 나만 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상황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네. 어떤 경기도의원 분께서 그냥 네. 소문을 듣고 해당 네. 과에 전화를 해서 나는 못 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그 참석하신 의원님도 전화를 주셔서 자리가 되느냐, 참석해도 되느냐고 문의를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 10번 질문 답변에 정담에 관련해 작성된 문서나 누락되거나 수정된 내용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보훈 의원이 1차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명확하게 시의원 초청 내용 및 방법, 공문 및 전화 시행 유무, 횟수 등 표기, 참석자 명단, 성함, 소속, 참석 유무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참석자 82명 명단만 주셨죠. 그리고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셨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전화를 하신 적은 없다는 건 일관된 것입니까? 참석 여부 회신은 그거는 일관적입니다. 전화를 한 번도 그분한테도 그러니까 하지 안내 전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의원님께 했고요. 그분들께도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다시 참석하겠다 하시겠냐고 참석 여부 회신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랑 말씀하신 거랑 계속 다른 주장을 나오고 있네요. 저랑 처음 얘기하셨을 때는 전혀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다가 두 번째에는 전화를 했다고 하셨다가 지금은 일부 의원들만 전화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과 저랑 두 번 면담이 있었는데요. 아마 뭐 대화 과정에서 제가 전달력이 좀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 제가 의원님과 대화를 했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일부 같이 했던 분은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안내를 했고 참석 여부는 그러니까 두 번째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한 번은 참석 여부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안내는 드렸고 제가 참석 여부 전화를 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불참 사유까지 적어서 2차 때는 자료가 왔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일부만 연락을 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파악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기 이제 의원님도 써놓으셨지만 저거는 직원 업무용 참고 개인 자료였고요. 좌석 배치 및 안내를 위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그러니까 참석을 하겠다고 전화 오신 분은 그리고 불참하겠다고 저희한테 회신하신 분은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 뭐 그런 상황 자체가 나머지는 전화를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직원 판단하에 연락이 오지 않았으니 안 오실 거라고 개인적인 판단하에 작성한 자료였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저 리스트에는 전화를 했거나 혹은 참석 불참을 알고 있는 분들이 리스트에 올라가는 건 맞습니까? 저 직원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원이 개인적 판단하에 표시를 된 점을 저도 행사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 점에 대해서는 직원이 작성용인 참고용 자료라는 말뿐이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제가 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저기에 제가 뭐 가려놓긴 했지만 네. 특정 정당 소속 16분의 당시 16분의 성함은 있는데 김기정 의장님조차도 성함이 없으세요. 요번 초청장을 들고요.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저희가 방문했던 거는 김기정 의장님 집무실을 방문했고요. 아니요, 저는 그거를 의장님께서 궁금한 게 아니라요. 네네. 참석 불참자 리스트를 만든다고 하시면 네. 확인한 분의 성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직원 업무 참고용 개인 자료였고 직원이 들었을 때 의장님이 당초에 처음부터 못 오신다고 해서 아마 기록하지 않은 걸로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저 작성한 자료가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아직 뭐 직원과 그렇게 디테일하게 대화 나눈 부분은 없고요. 충분히 의원님께 저런 개인용 자료가 의회에 들어가게 돼서 정말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 문서는 지극히 직원들이 좌석 배치 안내를 위해서 참석 안내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였거든요. 전체 엑셀 자료 보면 숫자 표시가 되면서 정말 좌석 배치를 위한 안내 자료였는데 정말 저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업무 추진에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금부터 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오해를 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으로 담당자가 개인으로 만들고 지시하지 않으신 거고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저거는 그냥 담당자가 저렇게 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과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이 업무 준비를 위해서 어떤 파일을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까지는 제가 다 파악이 어렵습니다. 저 문서 또한 뭐 의원님도 하시겠지만 행사가 끝나고 나서 봤던 문서고 저 문서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참 오해하시게끔 된 문서라는 것 저도 인정을 했고 다음부터 우리 직원들이 참고용 문서를 만들더라도 저렇게 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부도 없었다고 답변을 네. 하셨던데 네. 일반적인 회의실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수원시 국회의원 당선자가 참석하는 네. 행사에 테이블과 좌석을 배치해야 되는데 사전에 담당 과장은 아무런 확인을 안 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번 행사는 간부 공직자들한테 국회의장님이 당부의 말씀 정하는 자리였고요. 거기에 이제 자발적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분과 제가 시의원님들한테 초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석 배치도처럼 희망하시는 분들이 않도록 했고요. 저희 간부 공직자도 시 본청 직원 그리고 사기 구청장님만 이제 저희가 초청을 했고요. 강제성이 없어서 당일날 참석 서명부조차 저희가 배치를 이렇게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분이 참석하고 불참했는지도 정확히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리해보면 시키지도 않았으나 매우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주무관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테이블 세팅에 맞게 그분들을 안내해서 했고 과장은 그걸 잘 몰랐었고 그리고 특정 정당 소속인 분들만 오셨는데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초청된 공무원만 확인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저 정도 배치도 상황과 참석부 리스트는 과장이 시키지 않아도 의례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작성하는 리스트 중에 하나라서 직원들이 저럴 정도는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배치도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에 그 배치도를 하기 위해서 한 정당을 빼고 작성했다는 걸 몰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저 정도의 업무를 하는 걸 아예 몰랐다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 모르셨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왜냐하면은 이상한 점도 찾을 수 없었고 뭐 지시하지 않아도 해당 주무관이 했다라는 거니까요. 그 영상 파일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헌정 영상 파일. 들어가 주세요. 예. 헌정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예. 영상 틀어주세요. 원래 헌정 영상을 만들려고 했으나 축하 공연 배경화면 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 의원은 저 영상이 헌정 영상이 아니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영상을 만드셨는데 헌정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거를 축하 공연 배경 화면으로 바꿨다고 하시는데 저 영상을 만드셨고 헌정 영상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지금까지 권정희 과장의 답변을 들으셨는데 김진표 국회의장님 정담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원시의원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의회 사무국에 공문을 하나 보내고 전혀 참석 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일선 담당자가 그나마 지시가 없음에도 테이블 배치 등을 위해서 연락을 해 행사가 사고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권정희 과장의 능력이 부족했거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준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원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수원특례시 의원님께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전에 수원시 의회가 마을 만들기 조례와 관련돼서 활발한 토론을 한 점에 대해서 125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발전된 지방자치 민주주의 단면을 좀 보여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시정 질문과 관련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미 있게 치러오려고 했던 이 정담회 본 행사가 시정 질문으로 불거진 데 대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번 정담회는 수원의 큰 어르신 중에 한 분이신 김진표 국회의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면서 20년의 의정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수원지역에 공헌하시는 경험과 또 앞으로의 고견을 공직자한테 말씀을 주십사라고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참석 대상 분들의 초청 자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착오가 일부 지금 확인되었네요. 그래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수원시는 앞으로 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신중한 의전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공직자가 일을 잘했느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지극히 일을 잘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일부 제안해 주셨습니다. 5선 국회의장님, 우리의 자랑인 국회의장님이 퇴임을 하시는데 우리 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 지자체를 뒤져보니까 다선 의원들이나 국회의장을 초청해서 이런 간담회, 정담회 하는 것이 빈번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과 정책기획과 다른 간부회의들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3가지를 지시했는데요. 첫 번째, 125만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하되 공직자 중심으로 해라. 두 번째는 국회의장과 관련된 여러 업적들이 있다. 뭐 지하철을 비롯해서 수원특례시 승격, 고등법원, 프로야구 직구단 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특히 시민들과 관련되는 대표들 일부만 모셔라. 10여 분 정도 이내로 모셔라. 세 번째는 시의회와 관련돼서 공무원의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알리되 특히 시의장님, 부의장님께는 꼭 찾아뵙고 이 사실을 알려달고 참석 여부를 여쭈어봐라. 이렇게 3가지를 지시했어요. 그 3가지에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의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에서 쌓였던 방식이 아마도 이런 일을 할 때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안 오실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들의 의원들은 관심이 없으실까로 본인들이 아마 그렇게 사전 추측을 해서 저런 테이블 자리를 만들었던 걸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앞으로 개정을 해야죠. 일일이 모든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다 전화를 해야 되고 참석 여부를 여쭤봐야 되는데 근데 모든 행사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회와 이 집행부 간의 관계는 문서로 공문을 통일을 한 적이 작년에 의회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1차로 전체 의원들에게는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문으로 갔기 때문에 의회 사무국에서 그걸 어떤 형식이든 모르겠지만 의원들에게 알렸다고 보고 저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정도는 친히 가서 여쭤보고 꼭 참석을 말씀을 드리라.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의장님이 외국에 가셔서 참석을 못 하신 것 뿐이지 만약 국내에 계셨으면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일로 이 시정 질문에 귀중한 시간 37분의 시의원님들 간부 공무원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진위 여부는
의원님께서 야단칠 게 있으면 담당자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종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거지 뭐 그분에 대해서 뭐 야단칠 건 아니었고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시사항 3가지는 따랐으나 시의회와 소통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렇게 느끼네요. 배지원 의원님 그렇게 느꼈다면 미진했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쫓아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되게 비아냥거리시네요. 쫓아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공문을 보내서 됐다고 하시는데 저희 쪽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주간부서가 전화를 하도록 예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한 명도 오지 않았을까? 저는 대표 의장님이 오시면 국민의힘 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님들 입법기관이고요. 국회의장도 입법기관입니다.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시의원들은 애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시의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제 혼자 추측이었습니다만 아마 비슷하게 주무관도 그렇게 추측을 했던 모양입니다. 너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을 초대를 하지만 시의원들은 관심이 없을 거다라는 게 모든 행사에 가보십시오. 시의원님이 다 참석합니까? 모든 행사에 가보십시오. 아니요, 제 말은 모든 대부분의 참사를 안 해요. 얘기하는 게 일부 거기에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이 특정 참석을 부분을 합니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의원님들 다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에 37명이 다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참석을 많이 하는 거는 효행사 때 가장 많이 참석하고요. 대부분들 2-3명, 30명, 37명 중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재준 시장님이 지금 권정희 과장의 행동에 대해서 답변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지시는 이행을 했지만 어쨌거나 수원시 의회를 챙기지 못한 점, 그리고 원래는 챙기게 돼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으나 내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일을 잘했다? 그런 식이면은 어떻게 의회와 함께 협치하고 상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약간 미스가 있다면 이해도가 다르다면 그 이해도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은 하는데요. 제가 4,800개의 행정사무가 있어요. 이것도 4,800개의 행정사무에 벗어나는 것들, 일시적인 행사입니다.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챙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 의도하에 또 정담회도 잘 끝났고 시민대표도 8명인가 9명 오셨는데 잘 끝냈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사 자체는 잘 지냈지만 의원님께 지금처럼 오해가 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행사를 할 때 유의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겁니다. 자료를 유출했는데 1차와 2차가 전혀 다른 자료가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아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단순한 행정적 착오라고 보기보다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 제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숨기다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 전혀 다른 내용의 자료가 왔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할 때 숨기려고 하는 행위도 있고요. 예. 또 그냥 착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런 부적절한 부분들, 뭐 시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뭐 담당 공무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직 내부와 외부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건 최소한의 명분일 뿐이고 당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행사의 참석자 중에 특정 정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제외한 다른 정당 소속 시의원과 도의원이 전무하다는 점, 연락도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특정인들끼리 쉬쉬하며 행사를 진행했다고 생각이 됐는데 더군다나 뭐 인연이 있었던 분들에게만 더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대표 기구인 의장님께 제일 먼저 찾아뵙고 말씀을 올리라 그랬고 참석 여부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의회에다가 이미 전달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도는 질문 자체를 의도적으로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시장으로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진보당이든 시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의 예의를 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민주당 국회의장이었기 때문에 취했다기보다도 지난 20년 동안에 수많은 업적이 남겼어요. 분당선, 신분당선의 국비 거의 9천억을 끌고 왔습니다. 빨리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도 분당선, 신분당선이 개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업적, 프로야구, 고등법원 등에 우리 시에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분이 민주당이든 설사 국민의힘이었던 그런 예의를 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경험을 우리 시정을 책임지는 간부 공무원들한테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마지막 자리를 맞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도를 부여할지 모르지만 그 배재원 의원님의 상상이고 착각이십니다. 상상과 착각이 뛰어나시네요. 왜냐하면은 본 의원은 단 한 번도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이 특정 정당인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수원시 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특정 정당을 자기네가 알아서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결국 지적의 요점은 왜 우리한테 전화를 안 했냐, 의전 문제를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의전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쉬쉬해서 쉬쉬한 적은 없어요. 공문으로 보냈고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 정중하게 참석 여부를 알려드렸고 여쭤봤습니다. 대표기구한테 그렇게 했으면 그게 어떻게 쉬쉬한 겁니까? 그게 지금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서로 공문을 주고받은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쪽에서도 공문을 보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계속 담당 부서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내일 있는 그러면 왜 공문이 필요합니까? 공문을 보내면 의회 사무국에서 어디다 공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행사가 이런 행사가 있다. 그걸 못 찾아봤으면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잘못하신 거고 반드시 모든 행사에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한다는 것도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아까운 시간에 왜 모든 전화를 다 37명한테 돌려야 됩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의전을 그렇게 챙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공식적인 기구로 작년에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자라고 의결을 하셨으면 그렇게 요청을 하셨으면 거기에 기본적인 거에 부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친절하게 해라. 그러면 친절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앞으로 하겠는데 자꾸 그걸 문제 삼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거꾸로. 내용을 호도하고 계신데요. 주고받은 공문 내용에는 주간 부서에서 의회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고 그 인력 부족 현상 때문에 주간 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거를 잘 해오다가 특별히 이 사태에서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담회 간담회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확대 간부를 실시할 때 맞춰서 강연을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근데 이렇게 아무리 국회의장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행사 3일 전에 행사 계획서가 올라가고 24시간 만에 결제가 완료되고 실국장을 비롯한 과장급까지 모두 동원해서 행정 공백을 만드는 건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미 확대 간부 회의 때 사전 고지를 다 했고 제가 수시로 일주일마다 확대 간부 회의를 합니다. 이미 사전에 고지가 됐고 간부들은 대체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확대 간부 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다르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확대 간부 회의만 고정적으로 간부 회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저는 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그게 루틴하게 하는 거를 확대 간부 회의라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정해놓은 것뿐이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님께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예산 사용의 부분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 소통 토론회에 배정된 3천만 원 중 920만 원을 배정했고 결국 48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문제는 배정된 예산의 사업 목표가 다양한 시민계층과 사업별 관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공론장을 마련하여 정책 결정 사안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정담회의 목적과 취지가 맞다고 보시나요? 사전에 아마 그런 틀로 예산이 마련된 것 중에 시의 업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진에서 그렇게 전용을 해서 쓸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행사가 많이 그렇잖아요. 시가 정해진 틀대로 대부분은 가지만 또 뭐 무슨 행사나 또 스포츠 행사 또 중앙에서 갑자기 어떤 요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을 지금 인정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예산 항목을 딱 정해놨지만 그건 내년도 계획 아닙니까? 근데 그 계획대로만 쓸 수는 없잖아요. 변형이 일어납니다. 전형도 일어나고요. 모든 항목에서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말씀. 시장님 방금 말씀은 의회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어쨌거나 사업 목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편성이 돼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은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의회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그건 없어서 좀 비하긴 말씀이고요. 의회를 왜 존중하지 않습니까?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예산 의결권이 있는데 예산 심의권이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그냥 75년의 비슷하게 행정 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수원시가. 아니 비슷하지만 다르게 시장 마음대로 쓸 좀 수 있다는 들어보세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49년도에 시승격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75년의 행정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행정 역사를 쭉 뒤집어 보면 그렇게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그렇지만 큰 항목에서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정해준 그 테두리 안에서 써라. 그 항목에서는 변하지 않지만 조금씩 변화할 수 있어요. 75년 행정 역사를 뒤집어 보십시오. 허다하게 많고요.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정해준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벗어난 거죠.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이것도 다른 의견이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모두에게 축하받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용 수준에 가깝다고 뭐 배지한 의원님 지금 시간 마감됐고요. 우리 시장님도 답변 지금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배지한 의원님이 그러세요. 뭐 예산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부서에서도 왜 의전을 탓하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었고요. 계속 이제 뭐 옆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 행사 자체가 지금 이 결과론적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시장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고 동의하셔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시정지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주십시오. 간단히. 뭐 의원님들께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인력을 다 동원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알림을 드리고요. 또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배지한 의원님은 10분 더 보충 질문 하시는 것을 쓰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네. 배지한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한 의원님, 이재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